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입니다. 네, 5월 5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노래로 시작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어린이날 노래를 불러야겠죠?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예, 좀 네. 창피합니다만. 그리고 어린이날이니까요. 네. 오늘 어린이날이자 징검다리 휴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하고 좀 늦잠 자고 싶어도 지금 일어나신 분들, 네. 예, 뭐 편안한 아침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가 늙은이, 젊은이처럼 네. 어린 사람이라는 순우리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를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린이를 물건 취급하지 말고 어리다고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100여 년 전부터 강조하셨죠. 이 어린이날이 벌써 제 98회를 네. 맞이했고요. 와. 안타깝게 98회 어린이날은 글쎄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못 가고 친구들하고 막 뛰어놀지도 못하고 네. 더 안타까운 건 어린이날 관련 행사가 없어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심심하고 우울한 5월을 보내고 있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좀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 어른들은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에서 전 세계 어린이들이 푸르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멋진 환경을 만들어주셔야겠습니다. 서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뭐 사람 붐비는 곳에 가기보단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어른 코드 말고 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음식 좀 드시고 네. 아이들 하고 싶어 했던 놀이들 같이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일아입니다. 자, 어린이날인데 오늘 비 소식이 조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이파인 오늘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일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대전의 낮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에도 겉옷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까지 세종과 충남 일부에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500m 이하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낮부터 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1도, 공주 22도, 논산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8도 안팎으로 서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매우 낮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에는 짙은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맑고 더워지겠고요. 토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 네. 1위가 여전히 선물 받기인데 선물 받기. 네. 2위가 좀 짜네요. 네. 부모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동안 좀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와 시간을 못 보내신 부모님들은 오늘 같은 날만큼은 아이와 함께 그럼요. 아이가 원하는 놀이 함께 해주시면서 대화도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위가 이제 선물 받기잖아요. 그냥 추억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경림 씨 네. 어린이 때는 어떤 선물? 저는 사실 인형보다는 로봇을 좋아해서 과격하네. 불이 들어오고 버튼을 누르면 주먹이 날아가고 그런 멋진 로봇을 선물 받았을 때 좀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예, 그때부터 무서웠군요. 무섭나요? 근데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 선물 사실 많이 받긴 했는데 책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합 선물 세트 과자 여러 개 모아져 있는 거 그거 받거나 유일하게 그 짜장면 먹으러 가요. 그러면 어린이날은 아버지가 탕수육을 시켜줬대요. 탕수육까지. 기억이 좀 납니다. 네. 갑자기 너무 세상을 많이 사는 것 같아졌나? 자, 이번 어린이날 글쎄요, 뭐 어디 멀리 가기보다는 좀 소소하게 가까운 곳에서 보내는 분들 많이 네. 계실 텐데 아이들이 막 해맑게 웃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뭐 엄마랑 노는 모습, 아빠랑 노는 모습 보시면서 뭐 하겠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많이 찍을 텐데 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도 한눈에 알아 붕어빵 우리 가족. 네. 여러분들 가족들을 좀 저희들이 볼게요. 네, 사연 보내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붕어빵 같은 가족 사진 그렇죠. 많이 보내주세요. 네. 선물도 드리니까 그럼요. 꼭 좀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자, 오늘도 씩씩한 리포터 박찬규 리포터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씩씩하게 나옵니다. 궁금해요. 박찬규 리포터는 네. 누구를 닮았으며
박창규 리포터의 딸은 예. 저는 알지만 누구를 닮았는지 네, 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는 해맑게 웃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저는 뭐 부모님 반반 닮았고요. 제 딸아이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만 해도 아빠 닮았네 그랬는데 점점 커가면서 아빠랑 꼭 닮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똑같아져요. 네, 여기서 이제 머리만 길어요. 정말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울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이렇게 예쁜 딸이 붕어빵 같은 방송 보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요. 예쁠 것 네네. 같은데요. 이런 붕어빵 같은 딸과 또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내려면 네. 코로나19가 또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맞아요. 되잖아요. 오늘은 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는데요. 동시에 그동안 몇 달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고 또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그와 더불어 또 차갑게 얼어붙었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혼란을 가져온 코로나19. 장시간의 집콕 생활로 인해 우울함과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기 위해 해피바이러스가 떴는데요. 공연장 대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감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계실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해피바이러스 그러니까 정신건강 홍보대사 분들과 함께 문화 공연을 좀 기획해서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구청 공무원들이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은 현장,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은 대전의 원도심 은행동을 찾았습니다. 본격적인 나들이 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는 곳이지만 요즘은 오가는 사람이 없어 한산하기만 합니다. 오랜만에 대전 은행동을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릴 은흥정이 거리, 지금처럼 코로나19 때문에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그 심신을 호호 불어줄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가서 만나보시죠. 갑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와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바쁘시네요. 지금 사무실에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센터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 정신질환 앓고 있는 분들과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중증 정신질환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홍보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요. 또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해서 자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는 뭐 공연이라든지 강연과 같은 그런 행사들도 같이 하고 또 지역에서 이 관련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신건강 홍보대사들과 함께 특별한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센터에 찾아온 이유는 또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감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계실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해피바이러스 그러니까 정신건강 홍보대사 분들과 함께 문화 공연을 좀 기획해서 온라인 플랫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공연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해피바이러스 콘서트 한다는 데가 여긴가 보네요. 벌써 준비 중인데요? 잠시 후 공연을 앞두고 오늘의 출연진들이 리허설에 한창인데요. 오랜만에 마련된 공연 무대에 마이크 앞에 선 가수는 물론 온라인 생방송을 준비하는 담당자들도 설렘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반가운 사람이 있죠? 아유,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리 와봐요. 아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오늘 화요일이에요? 자, 여기 오늘 촬영 왔죠? 아 저는 MC 보러 왔죠. 아, 그래요?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또 오늘 콘서트가 상당히 의미 있는 콘서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콘서트인지 다시 한번 설명 한번 의미를. 해주시죠. 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몸이 힘들지만 몸보다 더 힘들어진 게 마음이어서 마음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요즘에 뭐 무관중으로 공연들을 네. 많이 하는데 대전에서 아마 기관에서는 최초로 시도를 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저도 뭐 이제 홍보대사고 해피바이러스니까 그게 이제 해피바이러스가 홍보대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깃발을 꼽았죠. 이틀 동안. 바이러스 하면 대부분 다들 안 좋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유산균. 네. 그게 아니라 좋은 바이러스, 해피 그렇죠. 바이러스. 네. 사람들한테 이제 행복한 기운들을 전달해주는. 그럼요. 네. 근데 그거는 오늘 관중 없이 하는 거예요? 아예. 관중은 이제 관계자 몇 분. 관객 없는 무대에서 공연하는 출연자의 기분은 어떨까요? 여느 공연처럼 리허설을 마치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오늘의 출연자 해피바이러스 여러분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콘서트의 출연진 해피바이러스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본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피리 부는 언니, 보카리니스트 조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족산에서 노래하는 뻔뻔한 클래식 단장 소프라노 정진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음악농장 농장주 정진채입니다. 다양한 공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잖아요. 이제 리허설 마쳤는데 느낌 어떠세요? 이렇게 관객이 1도 없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마음을 담은 연주가 잘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산에서 지금 공연을 할 시기인데 좀 공연을 많이 안 하니까 이렇게 잊혀져 가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오늘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정말 화장도 예쁘게 하고. 우리 음악을 같이 공유하는 이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공연하겠습니다. 여러분 콘서트 잘 하시고요. 이제 코로나19는 물러가고 우리 해피바이러스가 간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약속한 7시가 되고 드디어 마음건강 회복 프로젝트 마음호흡 해피바이러스 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비록 관객들을 보며 교감할 수는 없지만 사회자와 해피바이러스 세 사람은 평소 공연처럼 진심을 다해 무대를 채워갑니다. 정진채 씨의 노래는 거친 듯 힘이 느껴지고요. 새소리처럼 아름다운 오카리나 연주가 어느 때보다 힐링이 됩니다. 개족산에서 만나는 반가운 목소리죠. 소프라노 정진옥 씨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이런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들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신 건강을 굉장히 크게 북돋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장 대신 안방에서 즐기는 방구석 콘서트가 등장했는데요. 이 공연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생방송으로 전송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금 콘서트 현장 관중은 없지만요. 실시간 생중계로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요. 이제 끝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장 파이팅! 기운 내세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대전의 한 식당인데요. 평소 같으면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가득 찼을 텐데 요즘은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음식들은 뭐 정갈해 보입니다, 반찬들이. 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다들 힘들지만 또 식당 운영하시니까 그 어려움이 더 크시겠어요. 말도 못하게 커요. 왜냐면 제가 한 20년 장사를 했는데요. 네. 저희 집에 일하던 분들이 한 8년, 10년씩 계시던 분들도 전부 주인이 너무 힘드니까 주인이 살아야 된다고 본인들이 다 스스로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우리 그 직원들을 다시 채용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반가운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몇 사람이 아니라 단체 손님인데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관할구청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구청 구내식당 대신 관할 지역 식당을 단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약 한 3,000원 정도면 한 끼를 드실 수 있는데 밖에 나오면 보통 7, 8천 원을 내야지 식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부담하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자라는 취지로 무려 3개월 동안 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의 한 5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지역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되고 저희가 3개월 동안 하면 거의 3억 정도의 돈이 지역 속에 이제 식사 과정에서 뿌려지게 되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지역 경제 살리기 캠페인은 공무원 노조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해로 마련됐는데요. 얼어붙은 지역 경기가 조금씩 풀려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3개월 동안은 그럼 구내식당에서 안 드시고 여기저기 식당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내식당을 3개월 동안 종료하고 있는데요. 또 대덕구 주민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대덕구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어떤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외환위기 때도 서로 도우면서 뭐 근무무기 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하나 돼서 이제 극복해 나가다 보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일시정지된 우리 사회. 그로 인해 심신이 지쳐가고 지역 경제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이들이 있어 힘을 모으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술인과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네, 해피바이러스들과 함께하는 마음 호흡 네. 콘서트 그리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 훈훈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두 분 스튜디오가 아닌 공연장에서 만나셨는데 더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공연장이나 행사장에서는 종종 만납니다. 근데 예. 이렇게 촬영장에서 만나니까 더욱더 반갑고 좋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상 재밌더라고요. 만나서 선배님, 뭐 형님 오셨어요 하고 있다가 네. 방송 찍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여기는 웬일이세요? 또 이게 방송의 묘미잖아요. 그럼요.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시나요? 또 이렇게 또 대전 시민들을 위한 해피바이러스로서 또 역할하고 있는 박정원 MC를 보니까 든든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네. 홍보대사들 이름이 해피바이러스인데 해피바이러스. 예, 좋은 바이러스 퍼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불러주시면 어느 곳에 가든 최선을 다합니다. 네. 이왕 2년 된 거 우리 경림 MC도 그렇고 박찬기 리포터도 함께 좀 동참을. 그럼요. 해피바이러스 해피바이러스. 좋죠. 홍보대사 눈빛이 출연료가 거의 없습니다. 네, 저희도 시간 되면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도 동참하도록 네. 하겠고요. 또 그런가 하면 공무원 여러분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대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변 식당을 또 이용해 주시더라고요. 네, 지난 4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석 달간 계속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손님이 없어서 함께했던 직원도 내보낼 만큼 어려웠는데 이런 캠페인들이 마중물이 돼서 다시 한 번 더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요. 네. 꼭이요. 꼭기요가 아니고 꼭이요입니다. 꼭이요. 예, 모두 함께 잘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공연 보고 싶다고 하니까 뭐 아까는 온라인 공연도 있었지만 아파트 이제 뭐 놀이터나 정원에서 네. 공연을 하고 베란다에서 이렇게 관객들이 보고 화해는 거 어렵다고 또 꽃 나누면서 이제 캠페인하고. 그러니까요. 자, 우리 똘똘 뭉쳐서 잘 해내고 있어서 네. 코로나19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에 퀴즈입니다. 퀴즈를 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퀴즈도 함께 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5문제 모두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5문제. 힌트는 거의 정답처럼 드리니까 그럼요. 편하게 네. 상식을 높이는 시간이고요. 빨리 방송 마치고 가서 이제 딸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박찬기 리포터가 오늘 아침에 퀴즈 함께하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의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합니다. 아침의 퀴즈 첫 번째 문제는 절기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거든요. 문제 나갑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는 여름의 시작으로 보리가 익을 무렵의 서늘한 날씨라는 뜻의 맹냥, 맥추라고도 부르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고구, 2번 이파, 3번 소만. 네. 우리나라가 24절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국회의사당 기둥도 24개라고 그러는데 모르셨죠? 네. 와. 어허, 예. 어허, 네. 힌트를 드리면 추라의 반대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추라의 이거하고 반대말. 연관된 건 아니지만 그냥 말 입에 담기에는 뭐 추라의 추라의 반대말. 반대말. 그리고 요즘엔 또 하를 붙여서 인사를 많이 해요. 뭐 팽아, 뭐 아하, 뭐 이렇게 인사를 많이 찬하. 하는데요. 네. 종하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합니다. 자, 오늘의 절기 관련된 문제, 오늘 아침에 퀴즈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정답은 2번 이파가 정답이었습니다. 여름의 기온이 일어선다는 뜻의 이파는 24절기 중 7번째 절기로 이날부터를 여름으로 봤으며 농작물이 자라기 시작해 몹시 바빠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맘때가 되면 뭐 산에 쑥과 산나물이 지천에 널리면서 쑥과 이 쌀가루를 버무린 쌀 버무리 안 먹어봤는데요. 이것을 절식으로 안 드셨다고 드셔봤어요? 합니다. 무슨 맛이죠? 맛있는데. 먹어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또 집집마다 색다른 음식으로 농사꾼들의 입맛을 돋았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의 입맛을 돋을 음식은 어떤 메뉴일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다 좋은데 네. 어린이날이니까 오늘은 좀 애들 입맛에 좀 맞춰주시기를. 아마 네, 아이들 부탁을. 입맛이라면 돈가스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나 너무 생선가스, 좋아하거든요. 생선가스. 네. 네. 자, 배고프네요.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만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는 어린이날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아동 문학의 보급과 아동 보호 운동의 선구자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으며 어린이날을 만든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이순신, 2번 안중근, 3번 방정환. 자, 힌트는 일단은 네. 태어나신 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신. 1545년에 태어나셨고요. 오, 네. 안중근 1879년, 방정환 1899년. 제일 젊은 분이 정답입니다. 가장 젊은 분이 정답이다. 뭐 거의 다 드렸네요. 힌트를 뭐 정답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셋 중에서 오늘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날을 명칭으로 처음 사용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방정환이 정답이었습니다. 소파 방정환은 어린이 운동의 창시자이자 선구자로 일제강점기에 어린이날을 제정했으며 한국 최초의 순수 아동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한 아동 문학가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독립을 위해서도 다음 세대의 성장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어린이가 꼭 필요하다. 어린이에게 잘해줘야 된다. 어린이에게 힘을 줘야 된다. 네.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럼요. 비록 어린이날 행사들은 다 없어졌지만 가족 단위 어린이날 행사 가장 소중한 건 아이들의 생각을 많이 들어주시는 게 오. 소중하지 않나. 네. 엄마 아빠가 내 얘기만 자꾸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시는 게.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대화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예요. 네. 저희 애들 세대하고 또 틀려서 네. 박창규 리포터는 아마 딸하고 얘기하면 거의 아내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동심에 네. 우리는 인정을 해줄 걸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가야 되겠죠? 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최근 건조주의보 속에서 산불과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불을 만났을 때 대처 방법과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산불을 발견했을 때 바람을 등지고 대피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시죠. 지난 수요일에 이제 산림청에서 네. 나오셔서 방송을 하면서 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힌트를 드리면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연 날리듯이 가시면 됩니다. 아, 연 날리듯이. 연 날리듯이. 연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어우. 뜨죠. 근데 반대로 가면 계속 연이 여기 붙어 다닐 거예요. 네. 어쨌든 뭐 힌트는 거기까지. 네, 산불 역시 조심해야 되고요. 조심이 최우선이고 하지만 네. 산불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OX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정답은 X였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119나 산림청에 신고한 뒤에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이나 공터 등 안전한 곳으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네, 건조한 날씨 속에서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네. 있는데요. 또 화재 발생률이 높은 요즘 조금만 더 관심과 주의를 가지시면 소중한 우리 자연도 보호하고 소중한 생명과 또 우리 재산도 지킬 수 네. 있으니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산불은 강조를 해도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산에 가시면 화기 들고 안 가시면 돼요. 화기. 네. 자, 이렇게 산불 조심까지 갔고요. 문제가 벌써 네 번째로 네. 가네요. 네, 지금 현재까지 3개 맞추셨죠? 이제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는 스포츠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9명의 편을 이룬 두 팀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가며 승패를 겨루는 구기 경기로 상대 투수가 던진 공을 쳐서 점수를 내는 스포츠 종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야구, 2번 축구, 3번 배구. 네, 오늘 개막하는 이 스포츠 많은 하나 이글스 팬들이 또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이니까요. 네.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남편도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엄청 좋아한다고. 네, 저는 야구를 잘 모르지만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거의 다 흘러갔으니까요. 힌트 중에서 살짝 정답이 나오게 됐죠. 괜찮습니다. 자, 오늘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야구가 정답이었습니다. 야구는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쳐서 베이스로 살아나가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구기 종목인데요. 9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9회에 걸쳐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가면서 각 룰을 돌아 얻은 득점으로 승패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막이 연기됐다가 공교롭게도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개막을 하는데 무관중 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먹을 거 좋아하는 걸 집에 시키셔서 집에서 방구석 1열이잖아요. VVIP 좌석입니다. 네. 거기에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야구가 이제 10개 프로구단이 있어서 이제 좋아하고 응원하는 팀이 달라서 간간히 야구 보다 보면 집안 싸움이 좀 일어나기도 하는데 네. 저랑 박찬규 리포터도 응원하는 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둘이 다르다고요? 가끔 왼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본인의 마음이니까. 그럼요. 네. 그래도 하나 이글스 파이팅. 네. 서로 따로 앉아요. 야구장 가서 따로 롯데자이언트 앉습니다. 화이팅 한번. 화이팅. 어쨌든 모두 화이팅. 네. 네. 자, 오늘 야구 개막을 하니까 많이 관심 갖고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다섯째. 마지막 문제. 네. 네, 오늘 마지막 문제는 시사 상식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현금 지원 대책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보육지원금, 2번 고용지원금, 3번 긴급재난지원금. 네, 바로 어제 오프닝에서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게 문제로 나왔는데요. 이런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잖아요. 재난 상황 때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니까 재난 상황 때 지원하는 지원금. 이러면 답이 다 나왔죠.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인데요. 지원금은 지원금인데 어떤 지원금일까요? 보육, 고용, 긴급, 재난 정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답이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네. 제가 어제 이게 지자체에서 주는 게 있고 나라에서 주는 게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소득에 상관없이 가구당 뭐 이제 세대 몇 명 사는지 저는 이제 대전시에서 주는 거로 이제 카드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뭐 복권 맞은 거냐 마냥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고 이게 신청이 안 되면 기부 처리가 된다고 맞아요. 하니까 그 점 저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 기부금 처리가 되고 또 원하시면 기부도 하실 수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5문제 모두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찬규 리포터 오늘 좀 수고하셨는데 가시기 전에 따라하고
네. 궁금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네. 따님이 지금 몇 학년?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자, 4학년 딸은 어린이날 선물 뭐를? 뭐 원하는 거는 그때그때 다른데요. 뭐 미리 당겨 쓰더라고요. 당겨 혹시 뭐 쓰군요. 피아노, 노트북 이런 건 아니요, 아니고요? 4월에 썼고요. 코스프레 의상을 오. 나는 이거를 원한다 해서 4월 달에 미리 선물을 받고요. 그럼 오늘은 뭘? 오늘은 없죠. 아무것도 없죠. 미리 받았으니까요. 없어. 계획은 어떻게 돼요? 오늘 계획은요. 요즘에 또 차박이라고 네. 차량에서 캠핑을 즐기는 게 유행하다고 해서 네네. 물론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1박 2일은 아니지만 함께 음식을 좀 싸서 떠나볼까 합니다. 재밌겠어요. 그렇군요. 네. 오늘 제가 특별한 일이 없어서 박찬규 리포터를 따라가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퀴즈까지 함께 해주셨던 박찬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네. 한눈에 알아 붕어빵 우리 가족입니다. 똑 닮은 우리 가족들의 울고 웃는 이야기 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그러게요. 예.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얼마나 닮았는지 사진 궁금하니까 네, 궁금해요. 꼭 좀 네.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례없는 감염병 때문에 올봄 유난히 두고두고 기억에 많이 네. 남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든 건 이제 특히 대구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 봄을 얼마나 맞습니다.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자연에서 또 위로를 받곤 하잖아요. 그렇죠. 대구 시민분들도 이 팔공산에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숨가쁘게 달려온 일상에 쉼표 하나, 소소한 힐링. 오, 포근한데요? 아름다운 자연이 반겨주는 팔공산에서 오늘 저 잠시 쉬어갈게요. 와, 상쾌하다. 와, 새소리도 들린다. 오, 여기는 바위가 진짜 많은데요? 아, 시인의 길. 시인들이 거닐었던 곳인가? 여기 시가 있어요. 새가 먹고 벌레가 먹고 사람이 먹고. 이렇게 돌에 시가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바위가 진짜 많거든요. 또 어떤 시들이 새겨져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시인의 길이라 불리는 한국 현대시 육필공원. 시인들의 필체를 고스란히 옮겨 적은 다양한 시가 눈에 띄었는데요. 저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찬찬히 감상해봤습니다. 이 바위에는 윤동조 시인의 봄이라는 시가 적혀 있습니다.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 돌돌 시내 갇혀온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란 배춧꽃. 지금이 봄이다 보니까요. 이 시를 읽으니까 진짜 개나리, 또 진달래, 또 배춧꽃이 언덕에 활짝 펼쳐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생각나요. 따뜻한 봄날 햇살 아래 시를 읽으니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는데요. 이 감성 그대로 이어간 다음 여정은 팔공산 올레길 1코스의 하이라이트 북지장사 솔숲길입니다. 숲이 진짜 울창한데요. 여기 입구에서는 이런 곳인지 상상도 못했었는데 딱 들어왔더니 완전 숲속에 새로운 나라가 펼쳐진 것 같아요. 왠지 또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고요. 진짜 너무 좋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숲 해설가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팔공산 자연공원 숲해설가 황옥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럼 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예, 소나무로 가득한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북지장사 가는 솔숲길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면 이 솔숲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50m쯤 됩니다. 여기 오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네.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저 자연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겨봤는데요. 키가 껑충한 소나무와 은은한 솔레음이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줬습니다. 이게 소나무가 길쭉길쭉하잖아요. 예. 그래서 쭉 따라서 올라다 보니까 하늘까지 보여가지고 눈도 진짜 시원하고 상쾌해지네요. 그래서 힐링이 되잖아요.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예. 선생님, 이 소나무 한번 안아보실래요? 안아볼까요? 예. 오, 포근한데요?
이번에요? 네. 예. 이 소나무가 나이가 얼마쯤 돼 보여요? 제가 안았을 때 딱 좋았으니까 한 제 또래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훨씬 더 많죠. 정말요? 어떻게 알아요? 네. 나이테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소나무를 베야 되니까 어렵고 네네. 이 소나무의 지름을 지름. 측정을 합니다. 그래요? 이 지름이 네. 얼마쯤 돼 보여요? 한 50cm 될까요? 예, 한 40 정도 돼 보이네요. 곱하기 2를 하면은 나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80? 예. 이 나무가 80세에 나신 예, 거예요? 우와. 근데 나이테를 몰라도 나이를 알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땅에 떨어진 솔방울들을 주워서 재미있는 숲놀이도 해봤는데요. 고리에 한 땀 한 땀 끼워주면 끝. 향긋한 솔놀이개 참 쉽죠? 예,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와. 가지세요. 굉장히 고급 선물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와, 이 솔숲이 정말 그리워질 것 같았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솔숲에 이는 바람 소리에 취해 걷다 보니 저 멀리서 반가운 절이 보였는데요. 팔공산 올레길 1코스의 끝자락 북지장사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북지장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설명도 한번 해주세요. 예, 원래 북지장사는 신라 소지왕 7년에 네. 485년인데 그때 지어진 절이에요. 동화사보다 8년 앞에 지어진 절입니다. 네. 임진왜란 때 소실이 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복원을 하면서 대구 사람들이 북지장사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기 참 고즈넉하고 분위기가 좋은데 전 조금 더 둘러보고 가고 싶어요. 예, 한번 둘러보세요. 네, 힐링 될 거예요. 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운치를 더하는 산사. 누군가에겐 잠시 기대어 갈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이기도 하죠. 저도 생각의 전원을 끄고 지금 이 순간 집중해봅니다. 이렇게 공기 맑은 곳에서 바람 소리 또 새소리 들으면서 좀 거닐고 나니까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해져서일까요? 어딘가 허기가 좀 지네요. 팔공산도 식후경. 몸과 마음을 비웠으니 이제 출출한 허기를 채워줄 시간. 그림 같은 산세를 자랑하는 팔공산 대표 사찰 동화사로 날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찰 음식 체험관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잘 오셨어요. 근데 저는 사찰 음식 하면요. 풀이랑 밥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찰 음식은 보통 나물 비빔밥, 그리고 심심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 한번 드셔보시거나 만들어 보시면 사찰 음식이 이런 거구나. 색다른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요. 뭐 어떻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 음식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게 배달할 도시락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요리를 좀 못하긴 하는데 괜찮나요? 괜찮아요. 저도 한번 사찰 음식 만들기에 처음으로 도전해봤는데요. 다양한 제철 채소와 싱싱한 재료를 아낌없이 듬뿍. 특별한 간을 하지 않아도 음식이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와, 근데 이게 인삼이잖아요. 의료진분들 많이 피곤하실 텐데 힘이 절로 나질 것 같아요. 그죠. 네. 보기만 해도 힘이 날 것 같아요. 그죠? 큰 힘이 되거나. 내친 김에 전부치기까지 도전. 노릇노릇 마스크를 뚫고 올라오는 고소한 깻잎전. 맛있어 보이죠? 네. 근데 사찰 음식 하면요. 일단 고기가 안 들어간다 이건 알거든요. 또 못 넣는 게 뭐 있을까요? 오신채라고 해서 오신채요? 예, 5가지 매운 채소를 쓰지 않는다. 파.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매운 채소. 일단 마늘일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양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매운 게 있나요? 달래와 부추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5가지 매운 채소를 쓰지 않는 것이 사찰 음식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소가 다 채워지나요? 그럼요. 야채에서 이제 영양소를 다 찾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고기를 안 먹으니까 단백질이 네, 부족하면 콩류에서 단백질을 콩. 보충하고 전을 구워서 지방 여기 기름에서 지방을 섭취하시고 이렇게 해서 스님들이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셔서 건강하세요. 맛과 영양,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줄 사찰 음식 도시락 완성. 자, 그럼 저도 이제 맛을 봐야겠죠. 생애 첫 사찰 음식, 두근두근 기대가 됐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평소에요 음식 간을 좀 세게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사찰 음식 하면 왠지 좀 싱겁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요. 더 담백하고 또 부담이 없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을 먹고 있지만 제 눈앞에 진짜 예쁜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제가 지금 자연을 먹고 있는 건지 음식을 먹고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진짜 최고예요. 숨가피 달려온 지난 시간.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는 푸른 하늘, 맑은 바람,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위로의 손길을 건넵니다. 요즘 자연을 마주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오늘 잠시나마 팔공산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맑은 공기, 또 파란 하늘, 하얀 구름까지 모두 제겐 에너지가 됐는데요. 오늘 하루 잘 쉬다 갑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의 내가 할 수 있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잠시 머리를 비우고 쉼표를 그리는 것이죠. 일상 속 휴식, 잠시 쉬어가기. 여러분도 팔공산에서 힐링하세요. 지금 이맘때 이제 숲에 가면 참 좋잖아요. 네. 꽃도 이제 또 진꽃이 있지만 피는 꽃이 있고 네. 푸르름이 가장 예쁠 때 5월은 푸르구나잖아요. 네. 와. 한 바퀴 싹 돌고 내려오면 뭐 말 그대로 그게 힐링인데. 그러니까요. 특히 오늘은 또 5월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아이들과 함께 산에 올라서 솔방울도 주워보고 또 사찰 음식도 먹고 약수도 마시면서 아이들과 또 좋은 추억을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긴 한데 숲속에서. 네. 아이 입장을 좀 생각을. 근데 솔방울 줍는 거 아이들 그런 건 은근 좋겠다. 좋아할걸요? 맞아요. 자연을 체험하게 해주는 게 제일 그럼요. 좋죠. 네. 네. 이게 또 화면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까운 곳이라도 어디 좀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게 되면 어쨌든 내 모습도 찍고 가족 모습도 찍지만 이제 풍경 사진들도 많이 찍잖아요. 네. 찍게 되는데 이왕이면 좀 사진 찍고 좋을 만한 곳. 뭐 일단 사진 찍기 좋을 만한 곳이면 네. 사람들이 많이 없고 또 붐비지 않는 곳, 그게 한적한 편하겠죠. 곳이 좋을 것 네네. 같고 이왕이면 사진이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맞아요. 네, 또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아직 안 가본 곳입니다. 충주 달래강으로 출사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요즘인데요. 굽이굽이 흐르는 충주 달래강 주변에 멋진 풍경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홀로 출사 여행, 충주 달래강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노란 유채꽃이 활짝 핀 이곳은 충주 달래강 뚝방길. 이곳을 찾은 이분, 꽃사진 찍으러 오신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홀로 출사 여행에 나선 이광주 사진작가입니다. 유채꽃을 찍고 있는 이광주 사진작가. 요즘 혼자서 출사 여행을 자주 떠난다고 합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알려진 데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곳 많이 알려지지 않은 습지인데 이 충주 달래강을 소재로 해서 이 강가를 다니면서 한번 촬영해 볼까 합니다. 충주 달래강은 속리산에서 발원한 물길이 123km를 흘러와 충주시를 품에 안고 감돌다가 남한강과 만나는 강입니다. 수달이 많이 서식할 정도로 깨끗하고 맑은 강이죠. 이곳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다양한 사진 장비를 챙기고요. 신발까지 갈아 신습니다. 여기가 약간 습한 데가 많아가지고 장화를 갈아 신어야 되겠어요. 멋진 사진은
발품이 우선입니다. 좋은 풍경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곳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니까요. 달래강 주변에는 이렇게 인적이 드물고 개발이 덜 된 곳이 많아 멋진 사진을 찍기에 좋다고 하는데요. 마치 원시림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오늘은 낚시꾼들이 많지 않구나. 이곳이 바로 충주 달래강 첫 번째 출사 포인트입니다. 삼각대를 설치한 후 사진기를 고정시켜 놓고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 속에 담아봅니다. 초점을 맞추며 이리저리 사진을 찍다 보면 어느새 근사한 풍경 사진이 완성이 됩니다. 이 자연적으로 이 연못이 조성되었어요. 이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돌아서 나가는데 이곳이 낚시터인데 여기 반영이 아주 좋습니다. 이 버들 가지가 이 반영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좋은데 이게 특히 아침에는 이 일출과 더불어서 하면은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는 곳입니다. 뚝방길에서 내려오면 달래강 지류를 만날 수 있고요. 아침에 해 뜨는 장면을 멋지게 담을 수 있는 곳이랍니다. 이곳이 바로 일출 포인트. 아침 일찍 이곳을 찾으면 근사한 일출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멀리 보이는 산 위에 솟는 해의 웅장함, 그리고 일출을 품은 달래강 물빛이 한폭 풍경화가 되는 곳입니다. 그림 같은 일출 사진 잠깐 감상해 보세요. 여기 버드나무가 반영이 되어서 이 하늘과 땅이 맞닿은 느낌이 나요. 아침에. 그러면 거기에서 해가 마치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아주 웅장하게 올라옵니다. 아침에 오면 좋은 곳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림 같은 곳이네요. 달래강 지류 곳곳에는 이처럼 숨겨진 비경이 많다고 합니다. 마치 정글 숲속을 걷는 것처럼 인적 드문 숲길을 따라 또 다른 사진 포인트를 찾아갔는데요. 물소리와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그런 곳이랍니다. 이게 상당히 정글이죠. 아주 예쁜 정글이죠. 딱 눈에 익어가지고 정글은 위험한 느낌이 나는데 여기는 안전히 힐링이 돼 여기로 오면 아주 아름다워요. 여기 정글 밖에 나오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 단월강의 아름다움이 보이네. 저기 계명산과 이 대림산 산 사이에 일출이 올라오는데 아침에 올라오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유명한 명소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충주 달래강 두 번째 출사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 시야가 좀 이렇게 넓게 보이는 것이 좋으니까 망원보다는 광각형으로 넓게 찍는 형으로 나오고, 특히 또 저기 버드나무를 찍을 때는 또 망원으로 당겨서 한 카트 찍어줘도 아주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달래강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네요. 하늘과 달래강, 그리고 산과 나무가 빚어낸 멋진 일출 사진 잠깐 감상해 봅니다. 충주 달래강으로 떠나는 나홀로 출사 여행. 이번에는 어디로 떠나볼까요? 다음에 이제 저기를 한번 가지요. 꽃 사진을 좀 찍으러 가자고요. 우리 야생화 싹 올라오는데 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탁 마이크로로 하나 딱 찍고서 다음 순서 하겠습니다. 달래강 주변에 위치한 달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야생화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세요? 아예 안 계시나요?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님 잡수시라고 여기 저기. 아이고 멀더리. 충주 달래강으로 떠난 나홀로 출사 여행 세 번째 출사 포인트입니다. 야생화가 곳곳에 피어 있는 이곳은 도대체 어디인가요? 이곳은 그 야생화가 종류도 많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라난 곳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인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많이 있어서 내가 자주 들려보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야생화를 찍을 수 있어서 내가 자주 들리는 곳입니다. 주인이 개인적으로 야생화를 키우는 공간인데요. 충주 시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한 곳이랍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금낭화를 담아봅니다. 우리 땅에서 자라는 토종 금낭화라는데요. 정말 예쁜 꽃이죠? 그런데 꽃사진 찍을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꽃사진은 작은 것을 앵글에 담다 보니까 삼각대와 또 가까이서 찍으려면은 그 망원형이면서 마이크로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작은 꽃을 내 앞에 갖다가 초점을 맞춰서 찍을 수 있는 마이크로형인 렌즈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크로형 렌즈를 이용한 야생화 사진을 찍습니다. 동강 할매꽃을 비롯해 다양한 야생화들이 멋진 모델이 되어주는데요. 각각의 꽃들이 가진 특별하고 개성 넘치는 아름다움이 작품 사진으로 남게 됩니다. 정말 멋지죠? 이 같은 사진들 덕분에 1년 내내 이곳에서 정성스럽게 야생화를 가꾼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수줍팔봉이구나. 충주 달래강으로 떠난 나홀로 출사여행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이곳은 수줍팔봉입니다. 충주에서 아름답게 봉우리가 8개라 해서 수줍팔봉이라고 하는 곳인데 참 아름다운 풍광입니다. 여기 어제 꽃이 이제 아이고 엄청 하루 사이인데 이렇게 많이 피어가지고 하면 이제 수줍팔봉은 워낙에 풍광이 좋은 곳이라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어도 근사한 작품을 얻을 수 있답니다. 게다가 봉우리와 봉우리를 잇는 수줍팔봉 출렁다리가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물론 출렁다리 위에 서면 더욱 멋진 비경을 품에 안을 수 있는데요. 사람 아름다우네. 이 수줍팔봉에는 이 수주 마을을 중심으로 아주 일몰이 아름답습니다. 해 넘어가는데 이 마을이 붉게 물드는 광경을 보면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것이. 출렁다리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멋진 작품 사진을 찍어봅니다. 특히 이곳에서 보는 일몰 무렵의 야경은 이렇게 근사하답니다. 황홀하기까지 하네요. 사계절 언제라도 근사한 작품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곳, 이곳은 충주 수줍팔봉입니다. 됐어. 충주 달래강 따라 홀로 떠나는 출사여행, 정말 떠나볼 만하죠? 욕심내지 말고 조금 우리 사회적 거리로 2m 이상 떨어진다라니까 떨어지면서 서서히 슬로 또 내 스스로 혼자 다니다 보니까 마음 편안히 자연을 즐기면서 다닐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요즘, 사진기 들고 홀로 떠나는 출사여행 어떠신가요? 멋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근사한 작품 사진도 없고 힐링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힘든 날들도 금방 지나가겠죠? 여러 명이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혼자 하기에 네. 좋은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진 찍기 같은데요. 그냥 흔히 봐왔던 것도 이 앵글 안에서 보면 네.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네. 일몰은 괜찮은데 일출 찍으려면 좀 부지런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요즘 또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고 있는데요. 네. 예쁜 꽃들을 찾아서 찍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일출부터 일몰까지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사진을 찍고 나면 뭐 근사한 하루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뿌듯하겠죠?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하입니다. 나가실 때 작은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일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대전의 낮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에도 겉옷 입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전까지 세종과 충남 일부에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500m 이하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낮부터 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1도, 공주 22도, 논산 21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매우 낮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은 짙은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맑고 더워지겠고요. 토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 방송 참여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여기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송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한눈에 알아 붕어빵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1202번님, 막내딸이 늦둥이고 위로 15살, 14살 차이 나는 오빠와 언니와 붕어빵처럼 하는 짓이 똑같아요. 어머. 막내가 크면서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의 어린 시절이 보여서 새록새록 옛 생각납니다. 셋이 사이좋은 모습이 항상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아, 저렇게 차이 나는 세 남매인데 사이가 좋으면 금상첨화죠. 일단 뒷모습은 구분이 좀 안 가네요. 네, 똑 닮았네요. 막내가 많이 커서 네. 와우. 1051번님, 우리 막둥이 돌을 맞아 찍은 남매 컷. 다른 듯 하지만 아기 때 사진 보면 똑 닮아 우리 막둥이가 형님들 나이가 되면 이렇게 크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와. 6일이라는 거 보니까 내일이 돌인가 봐요. 네. 삼형제라는 것 같은데. 네. 와. 아유, 우리 어머님 수고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든든하시겠어요. 맞아요. 아유, 씩씩한 형아들이 잘 좀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7813번님, 오늘로 생후 131일 된 우리 손녀인데요. 아들 어렸을 때랑 틀림없는 저게 아들 사진이구나. 비교해 놓으셨네요. 와. 웃는 모습이 가장 예쁜 손녀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라봅니다. 새처럼 해라. 일단 건강을 확실합니다. 네, 건강하네요. 네. 뭔가를 이제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저렇게 관심이 많아야 머리가 좋아진대요. 네. 똑똑하겠네요. 너무 이쁘다. 네. 와, 8411번님, 정말 붕어빵, 쌍둥이 형제인 저희 큰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더 쏙 빼닮은 아들들까지 완전한 붕어빵 한 가족입니다. 우와. 작품 사진이다. 형제가 닮았는데 저렇게 이제 그 밑으로 아들들하고. 어머. 야, 저 쉽게 되게 될 일이 아닌데 저 군인하고 어려운 사진. 아들하고 볼에 뽀뽀하는 모습이 정말 부럽기도 하고요. 멋집니다. 야,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8695번님, 큰아들 어릴 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러고 놀았죠. 지금은 옛날 사진이 돼버렸지만요. 어때요? 붕어빵 같죠? 아, 이제 많이 컸겠는데 아빠가 이제 저렇게 놀아주셨군요, 아버님이. 아, 저 소파 보니까 예전에 좀 부자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0795번님, 딸은 아빠를 닮았고 아들은 엄마를 닮았다고 하네요. 남편과 같이 살다 보니 어떤 분은 남매냐고 하시더라고요. 내 가족이 다 닮은 것 같죠? 그러니까요. 오, 그럴 수가 있나요? 부부는 살면서 닮는다고 하는데 네. 뭐 내 가족이 다 닮았습니다. 네, 뭐 어디 가서 잃어버려도 금방 찾겠어요. 네. 아, 잘 어울리시네요. 18717번님, 작은 오빠 손자의 100일 잔치 때 사진인데요. 5개월 전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4대가 한 컷에 담겼습니다. 4대가 다른 듯 닮지 않았나요? 보고 싶네요, 우리 아버지. 네. 5개월 전에 하늘로 가셨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사진으로라도 또 뵐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닮았어요. 네, 똑 닮았습니다. 살이 조금 더 찌고 덜 찐 걸 빼고. 네, 0587번님, 붕어빵 가족 떡잎부터 알아봤을까요? 사진 속 인물들이 진짜로 붕어빵 가족 테두리 속으로 인연이 됐어요. 사돈간이네요. 야, 사돈, 와. 사돈간에 저렇게 네. 사진 찍었는데 닮았다라는 거는 참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와, 저 사진 정말 근사한데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사진 가운데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붕어빵 같은 이런 사랑스러운 사진 많이 보내주셔서 오늘도 고맙습니다. 어린이날부터 부부의 날까지 선물할 때가 많은 가정의 달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매번 똑같은 선물은 이제 그만. 정성을 듬뿍 담은 안성맞춤 수제 선물이 있다면 받는 사람의 기쁨이 더 커지겠죠. 내일 아침 똑주부 큐에서 수제 선물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이 프로 스포츠들이 뭐 이제 배구하고 농구는 중단이 됐었고요. 야구하고 축구는 개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퀴즈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프로야구가 5월 5일 어린이날 맞아서 오늘 이제 개막을 하는데요. 아쉬운 건 이제 무관중. 그리고 이제 심판도 마스크하고 장갑 끼고 좀 답답하게 진행을 할 텐데 그래도 소소한 재미가 있을 거고요. 어느 팀을 응원하든 응원하는 어떤 열기는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5월 5일 어린이날 괜찮습니다. 그럼요. 관중 없이 진행되는 이 프로 경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운동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꼭 보내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 사례를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 모범 사례로 기억됐으면 좋겠네요. 또 한 번 대한민국이 뭔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어린이날 5월 5일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실 분들은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내려오셔서 아이들 눈높이에 좀 맞춰주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이잖아요. 네, 내일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